네. 지금 이제 5분이 돼서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충북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ESG 경영 생태계 조성이라는 제목으로 충북 발전 포럼 사회를 맡은 충북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순환경제위원회의 총괄위원을 맡고 있는 김순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여기까지 현장에 와주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에 지금 계속 접속해 주시고 계신데요. 네, 많은 분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오늘이 저희 지역에서 ESG 경영 생태계와 관련돼서 현장에서 어떻게 ESG 경영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맞는 이런 경영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고민해 나가고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나눌 수 있는 본격적인 어떤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네, 아무쪼록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중에서 두 분 정도 인사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순환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주시고 계십니다. 청주대학교 김영배 교수님, 네, 인사 말씀 잠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글쎄요, 조금 그래도 8월보다는 9월이라서 선선해진 것은 같습니다. 좀 지난 해에 이어서 우리가 ESG 경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고 부족하지만 그런 것을 좀 더 알아가기 위해서 포럼도 했는데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ESG 경영을 실질적으로 우리 충북에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의 고민. 이제 지난해 그것으로 그치지 말자.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는 그런 우리 스스로의 과제를 던졌고 또 그 부분을 올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좀 추진해 나가자라는 그런 의지로 오늘 이 시간의 포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우리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ESG 경영을 어떻게 실행하고 이행해 나갈 것인가, 특히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지방 기업들의 입장에서 이 과제는 어쩌면 아직까지도 어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청주 상공회의소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을 컨설팅하고 계시고 또한 지원하고 계시고 또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정책적 지원들의 방안들을 모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회에서도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업데이트 해 나가고 또 새로운 방안들을 그리고 우리 충북형의 ESG를 방안들을 찾아가는 그런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오늘 인사 말씀은 이렇게 간단하게 짧게 하고요. 또 전체적인 논의 과정들 속에서 더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요. 어려운 자리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도의회에서 위원분 중에서 ESG 경영과 관련돼서 같은 고민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여러 분야에서 좀 추천을 요청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을 추천을 대부분 해주셔가지고 오늘 어렵게 또 모셨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의회 도의원이시고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이십니다. 이혜영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또 ESG 경영이 지금 때문에 또 많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이 문제가 앞으로 또 상당히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 의회에서 이 ESG 경영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는 역할, 도울 수 있는 역할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다 귀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인사말을 다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중요한 내용을 좀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관계상 저희가 국민의례는 좀 생략하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포럼 취지 설명드리고 좌장님 소개와 함께 발제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집을 보시면 앞에 저희 사업 목적과 사업 개요에 대해서 짧게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부분 아시다시피 이미 몇 해 전부터 이제 글로벌 유수 기업들은 ESG 경영을 단순한 어떤 정책의 도입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경영 패러다임 전환으로 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나라 역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산하고자 하는 그런 기로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포럼에서는 충청북도 입장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주체로서 지역 기업의 ESG 경영 실태를 한번 보고 이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ESG 경영을 실행해 오고 계신지 그리고 진행 가운데에서 어떤 부분이 어려우신지 이런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한번 들어보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좀 같이 고민하고 대안으로서 좀 도출해 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그 좌장은 저희 이제 위원장이신 김영배 위원장님께서 맡아주실 예정이시고요. 발제 첫 번째는 저희 청주 상공회의소 최상천 본부장님께서 충북 중소기업 ESG 주요 현황과 정책 과제에 대해서 발제를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개는 좌장님이 지금 이제 발제 이후에 패널 토의하시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추가로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실 이번 포럼이 청주 상공회의소에서 공동 주관을 좀 맡아주셨고 관련돼서 이런 발제를 해주시는 기업들 추천까지 진행해 주셨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발제에 앞서 간단하게 좀 인사 한 말과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발제에 맡아주신 최상천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스크린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청주상공회의소 최상천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동주체라고 말씀하셨고 인사 말씀 부탁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이 자리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같이 이 주제를 이제 논의하게 된 이유가 이제 상공회의소가 올해 그 ESG 관련해서 우리 도내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도 예산을 좀 지원받아서 진단하고 컨설팅하는 사업을 국내 그 신용평가사 중에 굉장히 유명한 평가사인 코데이터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16개사 우리 진단을 하고 어떤 영역이 부족하고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자료들이 어느 정도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지금 좀 소개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고 어찌됐든 아까 김영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ESG 경영이 이게 이제 뭐 기업 가치를 뭐 올리고 착한 기업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젠 생존의 문제다. 이게 경영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생존의 문제다. 당장 2, 3년 안에 기업은 특히 이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존의 그 냉혹한 환경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그런 취지여서 과연 우리 중소기업 돈의 수준이 어떤가를 좀 들여다보고자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발제를 좀 할 건데요. 참고적으로 저희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ESG 관련된 여러 가지 민간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그 산업부를 중심으로 또 환경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뭐 지침을 마련하고 제도를 마련하고 뭐 규제 뭐 이런 움직임도 있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가 그 전국 그 이제 산업부와 같이 전국에 공급망 ESG 지원센터를 지정을 해서 저희 청주도 충북 지역 공급망 ESG 지원센터로 지정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도 이제 의무감이 생겼고요. 지역의 전문가를 육성해야 되고 우리 기업들이 적절한 시의적절한 컨설팅을 받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업무를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 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ESG와 기업 경영이 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우리 기업을 둘러싼 ESG의 주요한 이슈, 현안, 최대 현안이 무엇인지 좀 제시해주고 그러면 우리 도내 중소기업은 좀 어떤 환경에 있는지 그리고 이런 정책 대안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제시하는 것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자, ESG가 새로운 경영 기법이 아니고 이전부터 계속 논의돼 왔던 주제고요. 이게 이제 급부상하게 된 게 불과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검색량을 분석해 봤거든요. ESG에 대한 검색량이 2019년 이후에 폭발적으로 해외뿐만 아니고 국내도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는 조금 시차가 늦습니다. 2000년 코로나와 함께 ESG에 대한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돼서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 기업 경영의 중요한 이제 화두가 되기 시작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유럽이나 미국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전부터 ESG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국내는 한 2000년부터 굉장히 그 기업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ESG는 뭔가 새로운 경영 기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처음 이 개념이 나온 게 1987년도에 브룬트란트 보고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전 세계적 어떤 이런 대안 이런 것들이 제시되면서 논의가 됐고요. 실제 ESG라는 용어가 생기기 시작한 건요. 이 연표에는 없지만 2004년도에 ESG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고 2006년에 ESG를 투자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한다 이런 원칙으로 삼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이제 구체화됐습니다. 어찌 보면 ESG 이슈가 새로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부터 구체화된 시점으로 보면 한 20여 년 전부터 우리의 이제 경영의 화두가 됐고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건 2019년 BRT 선언이라고 하는 선언 이후에 핵심 화두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국제기구라든지 민간의 이니셔티브, 산업별 이니셔티브 이런 데서 ESG에 대한 지침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글로벌 규제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SG가 재조명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 시초가 바로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엔 이 탄소 배출의 90% 이상, 지금 기후 위기라고 하잖아요. 기업 활동에서 나온다라고 돼 있어서 이제 이 기후 위기를 타개하고자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발표하는데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17가지를 제시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ESG 문제가 재조명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경영 측면에서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BRT 선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미국의 우리나라로 굳이 얘기하면 한 전경련 같은 조직, 지금 이제 뭐 주요 기업이 탈퇴했습니다만 30대 재벌 그룹이 참여하는 그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CEO들로 구성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데서 기업의 목적을
바꾸는 선언을 합니다. 이게 경영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선언인 거죠. 사실은 기업하는 이유는 주주이익 극대화예요. 최대한의 이윤을 창출해서 주주들한테 그 이윤을 돌려주겠다라는 것이 기업하는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을 바꾸는 선언을 글로벌 200대 기업에 준하는 이런 기업들의 CEO들이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제 기업의 목적은 주주가치 극대화가 아니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그런,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라. 이제 돈 버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시하지 않았죠. 기업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윤을 최대로 창출해서, 이제 이윤 창출했으니까 CSR 해야지, 사회적 기여도 하고, 그러면 이제 착한 기업으로 더 씌워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요. 돈 버는 과정도 이제 주변 이해관계자를 다 환경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면서 착하게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돼야지만 기업이 지속 가능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 세계 경영계에 던진 겁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기업은 고객, 직원, 납품업체, 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선언문에 담았고요. 국내에서도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작년에 신기업가 정신 선포식을 합니다. ESG 경영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주요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신기업가 정신 선포, BRT 선언에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계승하는 한국식 BRT 선언, 이런 것들을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했고, 저희 청주상공회의소에서도 도내 주요 기업들 한 30개 기업 CEO들을 모시고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선포하는, 단순히 그냥 무조건 돈 벌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아닌 착하게 돈 벌어서 착하게 돈 쓰는 이런 목적의 이런 선포를 저희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시기에 이 BRT 선언에 참여했던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인가요? 이분도 연례 서한, 세계 최대 자산을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인데요. ESG 경영하지 않는 기업들은 이제 투자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 투자한 기업들한테 서한으로 보냄으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ESG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2020년 해마다 그 다보스, 스위스 다보스에서 다보스 포럼, 전 세계의 정관계, 뭐 각종 문화계 그 인사들이 모여서 그해 일어날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논의하는 주요한 세계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자본주의는 주주자본주의였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주주의 극대화,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었던 거였는데요. 경영의 패러다임이 이때 결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제는 그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주주이익 극대가 아닌 이해관계자를 두루 고려하는 그런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슈를 던진 게 또 재조명받게 된 결정적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후 위기가 더 가속화됐고 불평등이 심화됐고, 각국이 그 기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그린 뉴딜 정책, 뭐 탄소 중립 정책, 이런 것들을 속속 발표하면서 이게 이제 ESG가 2020년, 21년 뭐 이렇게 확산 단계를 넘어서 작년부터는요, 이게 이제 기업 경영에 이제 정착하는 단계로, 물론 이제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을 의미합니다만 정착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그 글로벌 트렌드를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의 또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우리 소비에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MZ 세대들의 행보입니다. 이들은 사회적 공정을 중시하고 착한 기업에 열광하고요, 나쁜 기업을 몰아내기 위한 연대도 서슴지 않는 이런 액션들을 하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들한테 대학생들이 알바몬 2021년 하반기에 조사한 데이터인 것 같은데요,
ESG 경영을 제품 선택 시에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비싸도 ESG 경영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겠다, 구매하겠다라고 하는 비율이 78.9%에 이르러서 이들 세대들은 이제 이렇게 단순히 싸다고 해서 뭐 그런 기업들 제품을 구매하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미닝아웃, 가심비, 보이콧 운동도 서슴지 않지만 바이콧, 돈줄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돈으로 혼내준다. 착한 기업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가서 제품을 구매해서 바이콧 하겠다, 이런 운동이고요. 어찌됐든 ESG 경영을 함에 있어서 이젠 이런 사회적인 트렌드, MZ세대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실패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다양한 MZ세대들이 글로벌 기업들 불매 운동,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인종차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그린 와싱이라든지 이런 이슈에 노출돼서 이게 보이콧된 사례들도 많고요. 이렇게 녹색 소비 이런 운동도 지금 이제 MZ 세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런 것들이 지금 디지털 초연결 시대에 더 소비를 주도하고 여론을 주도하는 층으로 자리 잡아서 ESG는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경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쭉 그 재조명 받게 된 이유와 지금 MZ 세대 이런 트렌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업에게 왜 ESG가 중요한가? 결국 이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투자자들이 뭐 투자를 안 하고 기업 평가에 ESG를 반영하고 그렇잖아요. 요새 뭐 금융권에서도 그죠? 대출도 차등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금 아까 재조명된 이슈에 설명된 것처럼 ESG에 대한 규제 문제가 각국에서 탄소 중립 정책과 맞물려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EU를 중심으로 ESG에 대한 각종 규제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국내도 마찬가지로 환경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규제, 또 고용노동부 이런데 뭐 인권과 관련된 이런 규제들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의 ESG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아까 MZ세대의 요구도 있습니다만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원청사가 하청기업의 ESG 경영 수준 관리하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뭐 계도성으로 캠페인성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이후부터는 의무적으로 ESG 공시도 해야 되고 공급망 실사법도 시행되고 탄소 국경세도 지금 만들어지고 이런 이슈로 인해서 기업들이 어찌 됐든 공급망 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나한테는 이게 관심 없는 이슈가 아니고요. 이런 요구들을 내가 이제 공급망상에서 충족하지 않으면 공급망에서 이탈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현안으로 제가 보기에 내년부터 떠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이 ESG 경영 미흡한 공급사와 거래하지 않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이 코발트를 코발트가 이제 이 콩고에서 생산이 되는데 이 아동 노동 착취를 통해서 코발트를 생산하고 해서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 이슈가 돼서 공급망에 제동이 걸린다거나, 또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에 인권 탄압하고 소수민족들을 강제 노동을 시켜서 폴리실리콘을 생산해서 미국에서 이미 이 제품에 대한 금수 조치를 발표한다거나, 이렇게 지금 각국에서 물론 대기업에서 공급사의 압력, 또 각국의 정부에서의 이런 압력,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아까 환경에 대한 이슈뿐만이 아니고 아동이라든지 인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실제로 미 글로벌 유통사 납품을 준비하고 있던 국내 기업이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해서 납품 중단한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인데요. 또 유럽 바이오로부터 안전한 그 제조 환경을 구축하고 친환경 제조 환경을 만들려고 하라는 그 권고가 있었는데 수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을 해서 그걸 충족하지 못해서 거래가 중단되는 사례도
발생을 실제로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이제 좀 알아봤고요. 왜 중요한지, 왜 재조명됐는지를 좀 알아봤고요. 최근에 우리 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ESG와 관련된 핵심 이슈를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결국은 공급망 리스크 관리로 귀결됩니다. 이 글로벌 공급망에 ESG 관련 규제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 지금 말씀드린 것은 독일이 올해부터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이 시행되고 있고요. 유럽연합이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이 의결이 돼서 빠르면 대기업은 2024년부터 또 중견기업은 2026년부터 이 실사법안에 적용을 받도록 돼 있어요. 실제로 2016년도에 ESG 관련 규제 건수가 한 50여 건 됐는데요. 2020년에 한 200여 건으로 이렇게 대폭 증가하고 있고, 물론 국내에도 ESG 관련 다양한 지원 정책도 있지만 정부에서 이런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다양한 ESG 관련된 규제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청 기업과 공급망상에서 있는 1, 2, 3차 벤더들, 하청 기업들 전체까지 관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공급망상에 속해 있는 국내 2, 3차 중소기업들 이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고요. 특히 우리 충청북도는 2, 3차 이런 협력기업, 중소기업 수가 많고 또 다른 지역보다 수출 비중도 높고, 그죠? 그래서 더 위기에 취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 핵심 이슈 글로벌 규제 중에 한 3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대표적인 규제 중에 하나가 공급망 실사법입니다. 대한상공회에서 올해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ESG 주요 현안 조사를 실제 2009년 1월에 시행을 했는데요. 올해 최대 현안이 공급망 실사 대응이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ESG 의무 공시. 이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의 ESG에 대한 기준을 담은 이런 것들을 공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의무화하고 있고 독일을 비롯한 EU 각국에서 의무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탄소 국경세. 이것들을 유럽에서 실제로 이제 이것도 2026부터 전환 기간을 거쳐서 할 텐데, 무조건 이제 이 국경세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근거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1톤당 뭐 3달러 이렇게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 관세가 추가돼서 제품 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고요. 기업들을 또 그것들을 최대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코트라에서 분석한 자료인데요. 16,000여 개 기업, EU 영내 기업, 여개 기업 한 4,000개 포함해서 이런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직접 영향권에 놓인 거죠. 주로 이제 이건 대기업, 중견기업이고요. 유럽에 이제 수출을 하는, 또 유럽에서 사업을 하는. 문제는 그 공급망상에 연결되어 있는 2, 3차 협력자들이 전부 다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공급망에 연결된 협력기업의 인권, 환경 침해 여부까지 조사해서 이것들을 의무화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그걸 충족하지 못하면 공급망에 퇴출시키는 이런 조치를 빠르면 2024년부터 시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중간재를 납품하는 우리 그 돈에 여러 이런 관련 기업들이 영향권에 놓여 있다,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대한상이 조사한 결과도 지금 뭐 52%가 이 공급망 내 이런 이슈로 인해서 계약이 파기될 위기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으로, 그런데 별다른 조치가 지금 없는 거예요. 별다른 조치도 없고, 뭐 지금 이런 스콥 3까지 관리되는 이런 그 탄소 배출량 관리 범위에 해당되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된 진단 평가 컨설팅도 한 60%가 전혀 지금 받지도 못하고 있고, 뭐 인식도 못하고 있는 뭐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조사한 결과도 이렇게 원청 기업 또한 절반 정도가, 협력업체도 절반 정도가 지금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가왔는데 어찌 됐든 그
기준에 의해서 원청 공급망상에 있는 모든 기업 스콥3 범위 내에서 모든 탄소 배출량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기준에 관리 기준에 의해서 관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핫 이슈가 공급망 실사법 플러스 지금 ESG 공시 의무화.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만 공시했었는데 이제 비재무제표인 이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ESG 항목들 관리 기준에 의해서 공시 의무화.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 또 2030년에는 코스피 전 상장사가 공시 의무화돼 있고요. 유럽이나 지금 뭐 독일은 빠르면 뭐 2024년, 25년부터 이미 의무 공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의무 공시하는 것 자체가 기업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압박, 규제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기업들도 실제 조사한 거에 의하면 의무 공시 돼 있는데 자료가 잘 안 보이는데요. 제가 여기 보면 대응이 굉장히 좀 미흡하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탄소 국경세. 이건 좀 발등의 불인데요. 이게 지금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예요. 일종의 관세죠. 관세가 당장 시행 예정입니다. 2023년부터 25년까지 전환 기간을 거쳐서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데요. 대상 품목이 일단 6개 품목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품목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에 해당되는 제품이 지금 이 대상 품목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EU에 2021년 기준으로 철강 43억 불, 수출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철강과 관련된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은 당장 지금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 탄소 국경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2026년부터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수준대로 낮춰야 되려면 탄소 저감 시설이라든지 이런 환경 설비 이런 것들을 구축해야 되는 시간이 지금 한 3년 정도밖에는 안 남아 있다라는 거죠.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려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이 지금 6개 품목 이외에 이 품목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게 발등의 불, 지금 기업의 중요한 이슈, ESG가 중요한데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이제 아까 EU의 공급망 실사법, 의무 공시,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때문에 이제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되는 과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글로벌 ESG 규제가 국내뿐만이 아니고 EU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 규제 핵심이 스코프 3 관리예요. 공급망상의 탄소 배출량 여러 가지 이런 관리에 있어서 내가 직접 배출하는 거 스코프 1, 또 간접 배출하는 거 스코프 2, 내가 내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스코프 3는 나와 관련되어 있는 제조, 물류, 유통, 보관, 사용, 폐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관련되어 있는 것까지를 범위로 해서 탄소 배출량을 산출해야 되고 이것들을 의무 공시해야 되고 이것들을 측정한 거에 따라 탄소 국경세도 납부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요. 이것들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탄소 배출량, 이 공급망상의 탄소 배출량의 70%가 중소기업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대기업도 지침이 지금 마땅치 않고요. 정부도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EU나 세계 기구들과 협력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대응이 좀 절실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우리 기업들 지금 애로가 뭘 하고 싶어도 인식을 했는데 검색량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비용이 너무 많이 지금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때까지 경영해오던 방식들을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니까 58%가 비용 부담이고 또 하나가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딱 두 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또 필요한 지원이 업종별 가이드라인, 업종별로 아까 철강 업종, 각종 업종별로 이런 가이드라인, 물론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정책 요구 사항이 바로 진단 컨설팅이에요. 제대로 된 전문가가 제대로 된 진단을 통해서 어떤 단계별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설명을 좀 장황하게 드렸는데 충북의 기업은 지금 어떤가? 저희가 16개 기업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6개사 ESG 진단 컨설팅을 국내 굴지의 신용평가사 코데이터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단순 샘플 수가 좀 작아서 이걸 전체 모집단을 대변한다기에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데이터인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코데이터가 전국적으로 좀 1,900개사의 ESG 진단 컨설팅을 수행을 했고요. 국내 중국의 기업과 좀 비교를 해보면 ESG 레벨 1부터 7까지 레벨 1이 가장 상위 수준이고 레벨 7은 거의 준비가 안 됐다라고 보시는데 지금 사회 등급이나 지배구조 등급은 전국 평균과 좀 유사한 레벨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충북이 유난히 environment 환경 등급이 다른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전국 평균이 한 레벨 3 물론 이제 4, 5도 있습니다만 충북은 레벨 5 정도 굉장히 2단계 정도 평균적으로 뒤처져 있다. 탄소 배출을 좀 많이 하고 지금 이런 환경 탄소 좀 절감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ESG 등급도 뭐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보서는 조금 더 낮은 수준이다. 레벨 7부터 1부터 7까지 7등급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특정 기업에 잘 보이시나요? 자료는 책자에 있는데요. 방사형 차트를 가지고 특정 기업, 저희가 컨설팅한 특정 기업의 ESG의 세부 항목, E는 7개 항목, 그다음에 사회는 주요한 여기 7개 항목, 5개 항목을 가지고 방사형 차트를 좀 그려봤는데 이 사회 영역 범위가 좀 넓고 지배 구조도 좀 이렇게 구르게 어느 정도 준비 전국 평균과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만 환경 쪽의 주요 평가 기준, 진단 기준을 보면 여기 위에 부분 있죠. 오염물질 관리라든지 환경 경영 정책이라든지 환경 경영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낮은 단계에 있어요. 특정 기업이긴 하지만 청주시에 소재한 특정 기업이긴 하지만 굉장히 낮은 영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충청북도의 지금 정책의 주요 방향이 S나 G보다는 환경의 이런 시설 개선이라든지 각종 자금 지원이나 정책적 이런 지원, 그다음에 뭐 금리 우대라든지 이런 세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전국 평균과 이렇게 비교를 환경 요소도 비교를 해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북이 환경 이런 관련 법규, 기업들 이런 것들이 마련이 좀 많이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항목 중에 부족한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다른 사회 영역도 보면 이렇게 부족한 영역, 채용 관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그래도 돼 있는데 이거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이게 부족함을 그 그래프를 통해서 전국 평균에 비교해서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뭐 경영진, 소유구조, 뭐 주주관리 이런 것들이 좀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좀 노란 부분이 많을수록 좀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전국 평균보다 지배구조도 좀 부족해 보이고요. 아까 사회 부분도 좀 보면 사회는 좀 비슷한 파랄수록 잘 준비가 좀 돼 있다라는 부분이고 노란 게 많을수록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사회까지도 좀 부족한데요. 아까 환경 부분을 보면 전국 평균은 좀 이렇게 파란 부분이 좀 녹색 부분이 좀 많아서 전국 평균은 그래도 좀 평균적으로 좀 이렇게 관리가 되고 준비가 되고 있는데 충북은 이 노란 부분이 좀 많다라는 걸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북에 대한 수준을 좀 이렇게 제가 진단하면서 환경 영역 아까 주요 7개 진단 항목 중에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좀 참고적으로 봐주시고 인권부터 사회 영역도 그렇고요.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우리가 좀 빨리 이제 시급하게 지원해야 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책 과제 좀 몇 가지를 제시해 봤는데요. 이게 이제 대기업이나 원청 기업 중심으로 대기업 중심으로 이런 ESG 경영 요구가 당연히 내려올 텐데 도내도 중견기업, 도내 본사를 둔 중견기업도 당장 유럽으로 수출, 선진국으로 수출한 기업들 경우에는 완제품을 수출하거나 이런 기업들은 또 도내에도 그런 기업, 중견기업들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공급망상에 있는 기업들을 관리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대중소기업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이런 좀 지원이 좀 필요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도 환경 부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정책 금융 우선 지원, 금리 혜택, 지속 가능 연계 대출, 대한상국에서 금융기관과 연계를 해서 금융기관들이 ESG 수준 진단을 해가지고요. 그 수준 진단에 따라 금리를 우대하는 그 시중은행과 같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금리를 좀 더 추가적으로 도에서 좀 보존해 준다거나 이런 추가 지원 정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좀 기업들이 가장 요구하고 있는 컨설팅입니다.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지금 국내에 너무나도 많은 ESG 전문가라고 활동하고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열심히 그분들 스터디하셔서 이제 전문가 영역에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전문가가 제대로 된 진단을 통해서 처방을 내려줘야 된다. 도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컨트롤 타워 이런 기준을 좀 특정 기관 도내에 설치를 하든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제도권에서 충북도 차원의 ESG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고 전문가 풀을 공인된 사람들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영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지금 아직도 이런 그 위기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한상공회에서 차원의 여러 가지 이런 베스트 프랙티스라든지 사례, 가이드북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잘된 것들을 도내에 좀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두 번째로 좀 어려움 겪고 있는 기업은 비용하고 인력이에요. 제가 여기 지금 ESG 관련 그린 잡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정부에서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공공기관 대기업에서 이미 인터뷰 신입사원 채용 인터뷰 과정에서 ESG 관련된 전문성을 테스트하기 시작했고 기업들도 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같은 것들을 자체에 내서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자체에서 그것들을 실사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또 그린와싱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이런 것들도 뭐 신고하고 이런 것들을 전문 역량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양성하는 체제를 우리 충청북도 차원에서도 마련을 해야 된다.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지역 대학 내 ESG 관련 전문 경영학과나 이런 관련 과에 ESG 관련 전문 교과목 편성 너무 시급해 보이고요. 또 기업들이 그런 전문가들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재직자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이런 전문 과정들도 운영해야 되겠다. 말씀드린 것처럼 컨설턴트 육성도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굉장히 길게 했는데 대한상의가 ESG 공급망 지원센터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이 공식적으로 설치한 거고 정부와 그래서 좀 정부와 같이 이런 그 공급망 실사라든지 탄소국경세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핀포인트 컨설팅, 진단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전문가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달 말에 정식으로 우리 충북 지역 공급망 ESG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저희도 좀 이렇게 전문 인력도 좀 보강을 하고 이런 지금 아까 여러 가지 대두된 이런 기업들의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체제를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많아서 그런지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좀 많이 오버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이 열정과 이 열이 아마 다 느끼셨을 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 초과는 됐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발제 모시겠습니다.
ESG 경영 지역 확산 방안 및 사례, 지역 사례입니다. 그래서 대우 특수강 이성은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ESG 경영 지역 확산 방안 및 사례를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SG 경영 지역 확산 방안 및 사례를 발제하게 된 대우특성의 안전환경팀의 이성은 차장입니다. 발제 순서는 회사 소개, ESG 경영, 당사의 경영 위기 극복 및 ESG 개선 사례, 충북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방안 건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소개입니다. 당사는 안전, 환경, 고객 중심 세 가지 중점 경영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대우특수강은 2000년 설립하여 충북 충주 지역에서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해 가고 있습니다. 고품질 그 소재 바탕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건설기계 부품 소재인 샤프트, 기어, 스핀들, 볼트, 너트 등 냉간 압조인 강선을 생산하는 소재 표면 처리 전문 기업입니다. 제조 설비로서는 열처리 설비, 산세 피막 설비, 신선 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의 철강 시장 변화, 매출 변화 추이입니다. 2019년도 코로나 팬데믹 이하 점차적으로 회복기로 접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전방위 사업으로 자동차 볼트, 샤프트 등이 있으며 후방 산업으로는 산업용 가공 원소재입니다. 충주 공장은 2022년 1월 ESG 경영을 위하여 안전환경 조직을 신설하고 다가온 변화에 대응하고자 국제 규격 품질, 안전환경 등의 자격을 취득했으며 안전환경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ISO 심사원 자격 및 안전관리 전문 인력을 배출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제품 개발에도 힘써왔으며 비인계 피막 특허를 확보하였습니다. 비인계 피막은 열 처리 전에 그 탈인 공정이 생략됨으로써 치민 현상, 수소 취성이 발생되지 않아 부품의 변형 형상 손상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며 또한 고객사의 공정을 줄여주는 공정비 절감에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공급망을 보시면 금속 가공업체가 주요 고객사이고 일본,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등 해외 수출도 한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ESG 경영 활동입니다. 당사의 ESG 경영 활동 중 환경 분야에 활동했던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기후 변화 위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기후 변화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충북도 갈수록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충북 지역 평균 온도는 연평균 최고 온도 0.6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집중호우, 폭염 등의 이상 기후로 인해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응책은 크게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포럼 계기로 충북 기후 변화에 대응할 과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사는 지역별 기후 변화 리스크 대응을 위하여 지난 20년간의 기후 변화 및 피해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자료 수집은
기상청의 기후 정보 포털 기상 관측 자료와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를 활용했습니다. 도출한 내용으로는 연평균 기온이 0.4도씩 증가되고 있으며 폭염은 10년마다 4일씩 폭염 일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 조사를 통해 기후 변화가 시작됐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환경법 규제 현황입니다. 당사는 에너지 관련 폐기물, 화학물질, 수질, 대기, 정부의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최소화하여 생태계를 보존하는 위한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에너지 절감 활동을 위해서 무엇을 노력했는가? 그 다음에 탄소 중립 협약을 공표해야 했는가? 중대재해 관련해서 리스크를 예방해야 했는가? 이런 것들을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것 같이 그 당사는 ESG 첫 번째 활동으로 온실가스 등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할 사용량 법정 규정 위반 현황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종합 성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이 자료는 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정보 공개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2022년에 3.1% 정도 그 온실가스를 절감한 내용이 보실 겁니다. 또한 그 ESG 활동의 그 리스크 요인인 안전 사고 예방 활동을 위해 구축 체계를 선포하고 정기적으로 안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노사발전재단이 안전한 일터 혁신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위험성 평가와 안전 문화 조성의 변화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ESG 경영 극복 및 개선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처럼 그 유해화학 물질을 많이 취급하고 에너지 소비와 탄소, 폐기물 등 배출하고 모두가 꺼리고 고위험 작업을 가지고 있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ESG 경영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실천을 위한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우리가 매출 증가보다는 원가 절감에 노력을 하고 일일 또는 주간 단위 원가 분석과 현장과 매우 소통하는 다 함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당사는 지난 3년간 대표적인 ESG 실행 업무 일지입니다. 과거 대비 에너지 효율 3.4%가 개선되었고요. 중기부, 환경부, 환경공단, 산자부,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고래소 등 많은 기관과 협약 및 에너지 절감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외에 폐기물 처리 원단위 개선과 자원순환 재이용 목표 대비 98%를 달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경기에 회사의 보탬이 되고자 하던 행동들이 바로 ESG 경영이었습니다. 먼저 정부 사업과 연계한 사업 중 우수한 성과를 낸 사업을 발표드리겠습니다. 당사는 멤브레인 필터 프레스 장비를 도입하여 많은 폐기물을 발생해 수분을 감소시켜 개선하였습니다. 멤브레인 공법은 압축 공기를 이용하여 막의 팽창력으로 함수율을 추가 저감시키는 공법입니다.
폐기물 보관장 처리 방식을 개선하여 빗물 유입이 없고 근로자가 작업 환경을 개선되었습니다. 과거에 그 해양 투기 금지 이후 육상 처리 매립지 처리 비용은 날로 높아졌으며 정부에서 발표한 폐기물 부담금까지 기업의 부담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19년부터 당사는 함수율을 낮추고 재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연구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방법을 변경을 통해 자원순환 개선 성과 관리 목표 98%의 성과를 내었고 발생된 폐기물은 시멘트 부원료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연간 6천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 현황을 보시면 과거 대비 30% 정도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폐기물의 함수율도 87%에서 80%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함수율 감소로 운임비, 노임비 등 원가가 절감되는 이점 등이 있었습니다. 당사는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과가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모니터링 시스템화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매년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인 폐열 해수 장치를 통해 탄소 배출 저감 사례입니다. 당사의 에너지 비중을 보시면 60%가 가스고 40% 정도가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처리 공정에서 에너지 사용 후에 발생되는 배기가스를 별도로 회수 없이 대기 중으로 방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비의 제품 가열로 발생한 배기가스의 온도는 950도의 높은 열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 폐열을 회수하여 가스 버너에 공급되는 공기와 열교환을 통해 공급 연기를 예열합니다. 그러므로 연소 효율이 극대화 및 연소 공기가 가열에 소모되는 열량이 절감되어 도시가스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되고 승온 시간 및 지연 시간 단축으로 열처리 생산량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연간 516톤단 CO2를 절감하는 검증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산업혁신운동에 참여한 사례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와 대기업이 참여로 중소기업과 1:1 매칭 지원하는 시설 투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당사는 열처리 프로그램의 노후로 공정상의 에너지 손실 열량이 발생이 되어 스마트 타입의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개선한 사례입니다. 본 사업의 검증 성과로는 기존 대비 9.4% 개선되었고 연간 3천만 원 도시가스 사용량이 절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아리백 관련 재생에너지 관련 사례입니다. 당사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에서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함에 따라 온실가스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 유휴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자가 발전된 전기를 자가 소진하여 전기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례입니다.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지자체에서 진행한 신재생 에너지융 복합 지원 사업은 설치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당 100kW 생산 기준 연간 1,200만 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전기실 저압반에 콘덴서 설치하여 과거의 불안전한 역률 전력 손실 및 부가금 납부를 개선한 사례입니다. 설치 효과로는 연간 800만 원 정도 낭비되고 있는 금액을 제거하여 기본 요금 절감과 역률에 대한 할증 발생을 억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처리로의 에너지 진단 사업 에스코 사업에 참여한 사례입니다. 당사는 보유 중인 열처리로의 연비가 한 4% 정도 높게 설정이 되어 불합리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에너지 연비를 재조정하여 연비를 절감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전력 감축 훈련 사례입니다. 이 사업은 그 전력거래소와 협약하여 감축 훈련에 참여하고 실적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사례입니다. 당사는 21년부터 참여하여 훈련 시 목표 300kW 절감 달성하여 연간 8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확보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환경 개선 시설을 통해 대기 오염을 절감한 사례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와 지자체 진행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지원 사업이고 중소기업이고 10년 이상 노후된 설비를 가지고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설비 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19년부터 계속 참여하여 현재까지 노후된 4기의 스크래버를 교체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사례는 환경공단과 화학시설의 보조 지원 사업으로 ESG 경영 환경사고 리스크를 줄여주는 사업으로 화학시설 설치에 한 70% 3,200만 원까지 시설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당사는 2022년, 23년 연속 채택이 되어 노후된 염산조를 교체 개선하였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대표적인 개선 사례를 통하여 당사는 2022년 에너지 효율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국가 에너지 효율 온실가스 감축 유공자로 선정이 돼서 산자부 장관상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ESG 중기부에서 ESG 혁신 사례 중에 최우수 대상을 받아서 중기부 장관상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인데요. 그 환경 대상위원회에서 그 주관은 하고 있는 산업 분야 탄소 절감 노력에 인정받아 환경 대상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ESG 경영을 하게 됐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올바른 ESG 경영이라는 중점 사항은 환경 규제, 안전 관련 준수, 개선을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선택하고 개선하는 것인 게 아닌가. 또한 회사 정보를 투명하게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관계기관에 최근 정보 사업을 활용하시면 연계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단발성이 아니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방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단 등 시설 도입 정책을 좀 추진해서 탄소 중립과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부터 ESG 경영을 위한 신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희 회사 같이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채용되고 기준이 아직까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채용 부분에 대해서 기준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드리면서 세 번째는 충북의 노후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배출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폐수 처리장, 지역 난방들을 통한 열원 스팀 공급, 공공기숙사, 공공 물류 창고, 산단 내 체력 단련실, 휴게실, 컨퍼런스룸, 교육시설, 산단 버스, 셔틀버스 운행,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
도로 정비, 지역사회 청년들이 외부로 이탈을 되지 않도록 일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이는 기업의 비용 부담이 좀 완화될 것이며 스마트 산단이라는 이미지 제고가 있고 나아가 기업이 저탄소 녹색 경영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ESG 경영 지역 확산 방안 및 사례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고 계신 사례를 직접 들어보셨는데요. 마지막에 여러 실질적인 그 기업 입장에서 당사자 입장에서의 그 제안까지 해주셔서 굉장히 뜻깊었던 내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발제에 맡아주셨던 그 대우 특수강 차장님, 이성은 차장님 다시 한번 감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시간 관계상 국민의례까지 생략하면서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조금 빠듯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5시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서요. 지금 패널 토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패널 토론부터는 저희 위원장님 좌장 맡아주시고 이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좌장님께서 혹시 저희 패널 분들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네, 저희 위원장님 좌장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네. 오늘 지정 토론을 해주실 토론자분들께서는요. 우선 아까 모두의 인사 말씀을 해주신 충청북도 도의회의 도의원이신 이의영 산업경제위원회 의원님, 그리고 우리 기업 측면에서 2로 오스바이오 대표님, 그리고 지역 확산 측면에서의 함창모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원님, 그리고 협력적 측면에 있어서 송유정 사회적 협동조합 휴먼케어 이사장님, 그리고 정책적 측면에서 우리 충청북도의 기업 과장님 이해란 과장님 이렇게 모시고 지정 토론을 할 텐데요. 이제 우리가 예우 차원에서 우리 도 의원님을 맨 앞에 이렇게 해드렸지만 보통은 제도적 측면을 맨 나중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마 마무리를 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우선 토론의 시작은 이로 대표님부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제가 우리 발제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요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전체적인 토론을 할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오송에서 이제 바이오 회사를 5년 전에 창업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ESG 경영은 실은 이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를 통해서 익히 알게 돼 있었고, 실은 ESG를 본격적으로 회사에 도입하게 된 시기는 작년도 2022년도 1월 1일부터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늘 어디 가서도 얘기 드리지만 작년 1월 1일부터 4일 근무를 회사에 도입해가지고 현재 적용하는데 회사 매출액은 작년보다 올해 2배 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또 그보다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63페이지에 보시면 그 뒷장부터 보겠습니다. 뒷장에 저희 회사가 직원이 10명밖에 안 돼요. 10명밖에 안 되지만 그 KESG 가이드라인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작년부터 분석을 해가지고 회사에서 실천할 4개 영역을 정했고 그 중에 17개 범주와 27개 진단 항목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선 ESG를 정보 공시하는 부분, 그다음에 환경 부분, 사회 부분, 지배 구조 부분은 나뉘었는데 이렇게 하게 됐던 계기는
그 충북의 그 혁신원의 신중전 일자리 사업에 전 이규철 대표님의 도움으로다가 ESG 전문가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회사에 오셔가지고 ESG 연구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가이드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그 전 페이지 넘어가시면 기업적 측면에서 저희 회사가 아예 치고 나가자, ESG를 꼭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ESG 실천 경영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9가지에 대해서 실천한 사항을 발표를 했고, 근데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직원들이 ESG 발표를 해요. 회사의 적용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직까지도 실천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일회용 컵 사용 금지, 전 직원 매일 친환경 다짐, 그다음에 회사의 어떤 헬스업이라든가 정리정돈, 뭐 3종 OS, 뭐 사회공헌, 농업청 상생협력 이렇게 9가지를 저희 실천하는데 저희가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제가 대표를 보지만 대표 혼자 될 일이 아니에요. 실은 종이컵 저 혼자 쓰겠다고 실천 안 되고요. 또 박스에 보면 이제 저희 비닐 테이프 붙어 있잖아요. 그거 회사가 여가가 있을 때는 테이프 떼어가지고 분리수거하지만 바쁘니까 이게 안 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인력이 들고 비용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실은 ESG 한번 우리 중소기업에서 먼저 치고 나가자 이런 의지를 갖고 실천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막상 해보니까 전 직원이 ESG 전문가가 되기 전에는 ESG가 제대로 실천되기가 어렵다라는, 현장에서 적용해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도 ESG 학회에 가입돼 있고 뭐 만나는 모든 분들이 다 ESG 전문가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하는 건 진짜 어렵다라는 거 한 번 더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애로사항 중에 그 저 ESG 실천에 대한 지속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단기간에 끝날 것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생산직부터 회계 직원까지 제가 저희 회사의 회계 차장님한테 ESG를 먼저 발표하라 그랬어요. 제가 아니면 외부의 전문가가 와서 강의를 들은들 이게 실천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직원이 발표를 잘 못하더라도 문서를 잘 못 만들더라도 매주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니까 실질 자기가 느끼고 발표를 하니까 이게 좀 더 이해가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ESG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현장을 해결하는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또한 ESG 매뉴얼을 좀 도입을 하고 만들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매일 체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회사 이사회에 이번 9월 말 정도에 회사 이사회에 ESG 사회이사를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사회 차원에서 체크가 돼야지 직원 정도에서는 체크가 돼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SG 경영 보고서를 지금 저희가 작성을 했어요. 회사에 이 뒤편에 있는 내용을 갖고 ESG 경영 보고서를 만들어서 매분기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되는 과정을 누가 와도 이걸 회사 속에서가 아닌 ESG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게끔 지금 보고서를 만들었고요. 또 ESG를 저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문제인데 제가 임직원분들한테 인센티브 제도를 또 도입해야 되는 부분들을 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일호 대표님께서 알아서 5분 딱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충북연구원의 함창모 연구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북연구원 함창모입니다. 사실 뭐 5분이라는 시간에 이거저거 말씀드리기엔 상당히 짧은 시간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뭐 이후에 탄소 국경 조정 제도나 탄소 국경세 외에도 어쨌든 ESG는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됐고 어쨌든 국제 협약으로서 우리가 준수해야 될 그런 의무 확약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다만 이게 당장 영향을 미치느냐 시간을 두고 영향을 미치느냐 시차의 차이지, 어쨌든 우리가 모든 기업들이 감당해야 되는 짊어져야 할 그런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ESG가 최근 얘기가 나온 지 몇 년 됐고 이제 막 이슈화되고 있지만 실제 ESG에 대한 시발은
이미 1990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ISO 14001의 전신인 BS7750 인증으로부터 시작해서 1997년 교토의정서에 따라서 이미 대기업들은 90년대 중후반부터 환경 경영 체제로 전환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뭐 LG나 삼성 같은 데는 했고요. 청주에 예전에 이제 99년에 현대전자로 넘어갔지만 LG 반도체에서 환경 경영을 도입할 때 저와 교수님이 거기에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례 보고서도 발간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계속 될 수 있었지만 현대전자로 넘어가면서 그 프로젝트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로 보면 교토의정서 발효 후에 대기업들은 이미 환경 경영 이런 ESG 경영 체제로 이미 넘어가고 있다,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 최근에 이슈화됐을 때 문제는 중소기업이라는 겁니다. 이미 대기업들은 알아서 잘 준비했고 잘할 수 있다. 이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할 거냐. 중소기업은 ESG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낯설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지역의 기업들을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그런 기업 생태계로 조성해 줄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제도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고안해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국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놨고 한국 ESG 기준원에 들어가면 세 가지 분야별 모범 기준 체크리스트가 이미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자체 점검은 가능하지만 그 각각의 체크리스트와 관련해서 뭘 준비하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거 시스템화 시켜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하기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도적 차원에서나 각종 이런 지원 시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도에서 다행히 충청북도에서 2021년 조례를 제정을 했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올해부터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작을 해서 상당히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저는 이것들이 좀 더 확산이 되고 우리도 전역에 있는 기업들이 지속가능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지역 내 조례가 시군에서 도는 이미 하고 있지만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된 데는 단 두 곳입니다. 충주와 진천. 이 기업이 많이 있는 청주와 음성에도 아직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도에서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런 자치법규 조례를 제정을 해서 모든 지역에 이런 ESG 생태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군이 같이 협력하는 그런 체계가 빨리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기업의 어떤 참여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참여하려면 그런 정보의 공유회장이 필요해서 물론 상공회에서 ESG 포럼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런 거버넌스를 좀 확대해서 이런 홍보와 교육, 정보의 공유가 좀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그래서 기업들이 상호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소통과 상생의 기반을 이런 좀 확산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좀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중소기업에 참여를 시킬 때 저희들이 이제 각종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평가할 때 그런 평가 기준에 ESG와 관련된 요소들을 평가 기준에 빨리 반영을 시켜줘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저희가 도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합니다. 그럴 때 뭐 고용 우수기업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선발이나 2차 보전을 해줄 때 가점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ESG와 관련된 그런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평가 요소를 넣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우선적으로 수여받도록 하거나 2차 보전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환경, 사회책임, 기업 주변 구조와 관련해서 이 ESG의 그런 기준들을 충족하는 것은 한꺼번에 하긴 너무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 각각의 요소들을 좀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ISO 14001 환경경영, ISO 26000 사회적 책임, ISO 37001 부패경영, 방지경영, ISO 35001 안전보건 경영, ISO 5001 에너지경
경영 이런 인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지원을 해주면 ESG 전 단계에서 그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체 인력에 대한 전문성도 기를 수 있고 그것이 ESG를 준비하는 기업 내부의 자체 시스템 구축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 사업도 저는 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우리 최상정 본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문 인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컨설팅 한다 할 때 서울에서 계속 데려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결국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업들에 가서 진단해주고 컨설팅해주고 로드맵 짜주고 전략 짜주고 이게 맞춤형으로 하려면 상당히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문 인력 양성을 할 때 누가 할 거냐. 그래서 저는 나름 고민을 하는 게 지금 교육부에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라이즈 정책이 이제 새롭게 도입이 되는데 이런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 이런 ESG 특성화 대학을 한번 육성하는 것을 아마 전략적 트랙으로 프로젝트를 한번 추진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결국 ESG는 모든 다양한 학제들이 들어와야 돼요. 환경, 공정, 기계 공정, 그죠? 법과 관련된 노동법 관련된 이런 부분, 경영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학제 간 융합이 돼야 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특정 학과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라이즈 지원 체제 내에서 학제 간 융합 트랙으로 개발을 해서 대학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컨설턴트로 활동하든지 아니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ESG 담당자가 전문 인력 담당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트랙 과정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되어야지만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출발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이 포럼이 시발점이 될 것으로 믿고 제 토론 요지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모든 분들께서 발제자분도 그러시고 또 토론자분들께서도 계속 몇몇 가지의 제안들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이 부분은 아마도 모든 지역에서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 저 또한 아마도 내년도에는 저희 학과도 ESG 과목들을 개설을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교양 과목은 제가 개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해서 올해 지금 진행을 했는데 저희 학과에서도 좀 준비를 해보고 그러면서 또한 더 확산시켜서 대학 차원에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좀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우선 그러면 다음은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 휴먼케어 이사장이신 송유정 이사장님께서 우리 협력적 차원 그리고 또 사회적 경제 차원에서의 좀 ESG 관련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협동조합 휴먼케어 이사장 송유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한 3년째 계속 ESG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지소기를 통해서 이 공부를 더 알차게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이 어쩌면 대기업 위주의 ESG 경영이라는 건 실은 대기업의 전유물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우리 국민들의 시선, 도민들의 시선을 훨씬 더 현장에 더 맞는 그리고 우리도 가능한 이런 목표로 제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력적 측면에서의 제안들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우선 저희는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 존재의 이유 자체가 어쩌면 ESG 경영의 목표와 일치하는 생산 방식과 존재 이유가 일치하는 그런 경제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2007년도 사회적 기업 육성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 사회에 4대 부문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계속 확산되면서 우리는 어쩌면 이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의 접근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어쩌면 더 ESG 경영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가 넓어지는 것에 대한 지지와 응원의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ESG
지구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 전 세계가 함께 이 문제를 지속 가능하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사회적 경제 조직은 아시는 것처럼 일반 기업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였다라고 하면 사회적 경제 조직은 지역 사회에 어떻게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가, 조금 더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경제적 분배와 그리고 이들의 참여를 통해서 보다 민주적인 경영 구조를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으로 더 집적되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에 대해서 어쩌면 주류 경제보다는 조금 더 먼저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겸손하지 못하게 드리게 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협동과 연대는 여러분 가난한 쪽에서 먼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더 연대하고 협력해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공정을, 여론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야말로 돈줄을 내는 것이 우리 MZ 세대의 특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가 조금 더 이 문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비단 사회적 경제의 실천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식이 이렇게 고양됨으로써 협력적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조금 더 지속 가능한 경제로서의 대안 모델이 안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발제를 좀 들으면서 더 많이 저는 희망적인 얘기들을 좀 기대를 품게 되는데요. 비록 충북의 상공회의소의 발표에서 우리 16개 충북의 사례가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사회적 경제 조직도 거버넌스,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데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이 가장 약한 고리인 것은 사실인 건데, 일반 경제 안에서도 그 부분이 약하다라는 것은 모두 다 일치되는 환경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서 조금 더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출발선에 우리가 같이 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기대를 좀 품게 되는 거고요. 사회적 경제 조직은 이미 이전부터 사회적 가치 지표라는 주제를 가지고 SVI라고 하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에는 사회적 경제 영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적 성과가 60% 정도로 가치 지표가 만들어져 있고, 경제적 성과를 30%,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표방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한 10% 정도 조금 주관적인 평가 지표를 넣어서 전체 14개 지표에 대해서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적용을 하고 있어서 전국에서 1,500개 정도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가치 지표를 매년 측정하면서 공시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성과들이지만 이 지표 안에 지금 ESG 경영에서 요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와 있는,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중에서 오늘 발표에서도 업종별 가이드라인이나 조금 더 특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강조돼서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어쩌면 전문가를 육성하는 방법에도 포함될 수 있는 노하우가 될 건데요. 그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부문별로 조금 더 전문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뭐 개선 과제에서 다들 제시하신 것처럼 대출에서 가점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이렇게 실현하고 있고 ESG 경영을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데 이게 반영되고 있다라는 쾌감, 그리고 실제로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왔을 때 굉장히 조금 더 잘해야겠다는 동기부여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중진공 대출이나 이런 것에서 1년 동안의 고용 실적이나 이런 것들, 취약계층 고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봐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기준선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익년도 이율에 충분하게 반영이 되면서 저는 이제 그 체감들을 올해 하게 되었는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올 때 사회적 가치 실현하는 이 일들이 정당성을 조금 더 부여하는 일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오늘 토론회에도 사회복지 기관들에서 어떻게 하면 작은 조직이지만 ESG 경영을 현장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아까 오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미국에서 있다라고 하는 오늘 공부에서 또 배웠는데요. 이 선언에서 사항에 써 있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지역 사회를 지원한다라는 아주 힘 있는 조항들을 오늘 확인하면서 일반 주류 경제 ESG 경영을 실천하는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경제가 지역사회 공동체를 조금 더 밝게 만들고 협력과 연대의 길로 나아가는 그 지표가 바로 ESG 경영의 한 출발선일 거라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7년부터 이제 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그 논의가 2004년, 2007년부터 ESG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었고 또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는 이제 최근에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특히 이제 생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논의가 지금 좀 더 구체화되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오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특히 지배 구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발전을 해오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토론을 끝내고 나서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ESG 경영의 노력들이 기업 이익으로 이제 매출이 얼마 올랐어요, 뭐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어떻게 기업 이익으로 연계되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중에 제가 뭐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우리 충청북도의 이해란 경제기업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경제기업과장 이혜란입니다. 반갑습니다. ESG라는 말을 제가 한 5, 6년 전부터 듣게 됐는데, 그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저희는 이제 예전에는 이 공무원 사회가 부패로부터 이제 투명하고 깨끗하게 되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업으로 와서 우리나라 기업도 정말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공헌을 하고 이런 게 대두됐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내심 굉장히 기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대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안착이 됐다고 했는데 중소기업 또 이렇게 실천하려면 비용이나 인력 문제에 따라서 중소기업이 당면한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도에서 좀 정책적으로 도와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기 와서 새롭게 듣게 된 게 이런 의무를 넘어서 ESG를 공감하시고 매출을 늘리는 것보다는 ESG를 통해서 원가를 절감해서 기업의 이익을 창출해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이게 반갑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걸 보면서 이희로 대표님 회사에 직원이 10명밖에 안 되신다고 있는데 이렇게 9가지 이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시는 걸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저희 경제기업가 내에서도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과에서도 이런 거를 적용하면 정말 과가 민주적으로 잘 돌아가겠다 싶은 게, 이게 참 좋은 내용이라는 거를 일단 공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도에서 하는 ESG를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까 함창모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도에서는 이제 21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지금 2개 시군만 또 조례가 제정돼서 지금 이제 박사님 얘기를 듣고 저희가 제정한 거를 나머지 시군에 좀 샘플로 보내서 나머지 시군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또 독려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제가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ESG 경영 지원 추진 계획을 올해 5월에 이제 수립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ESG 평가 인증 받는데 도에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요 계획 안에 그 지원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또 인센티브 부분에서
우수기업을 저희가 포상을 매년 하거든요. 이런데 ESG 기업을 우선 좀 선정하고 정책 자금의 금리 우대에도 저희가 여러 뭐 여성 기업, 고용 우수 기업, 뭐 노사관계 화합 우수 기업 이렇게 여러 회사를 우대를 해주는데 여기에 ESG 생태계가 잘 조성된 기업도 가점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저희가 올 6월에 ESG 그 협력 체계 발족식을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기업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다 들어가 있고요. 또 아까 우리 라이즈 지원 체계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저희 ESG 협의회에도 대학, 연구원 또 이렇게 출자 출연 기관도 들어가 있고 또 대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금융기관도 다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도나 지방중기청 지금 또 도의회에서도 이렇게 다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ESG 협의회를 이제 발족을 했습니다. 앞으로 요게 잘 진행돼서 우리 도의 중소기업들이 ESG에 대한 지원이 체감될 수 있도록 제가 잘 살펴보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자금에 사실은 탄소 저감 시설 자금이라고 해서 ESG를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30억을 확보를 해놨어요, 별도로. 근데 이번에 이제 컨설팅도 공고를 해봤는데 16개 기업만 지금 응모를 했다고 했는데 이 탄소 저감 시설 자금은 안타깝게도 한 기업도 이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수혜가 있고 그래서 수혜 자금으로 이제 돌려 썼거든요. 기업이 신청한 데가 없어서. 근데 요거는 저희가 홍보가 좀 미진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ESG는 특히 수출 기업하고 많이 연관이 있다고 해서요. 저희 도의 국제통상과에서 무역 통상 시책을 해마다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요거 설명회 개최할 때 저희 이제 기업에서 우수 사례를 이렇게 발표해 주시면 들으시는 기업들도 저거는 의무적으로 귀찮지만 우리가 꼭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기업의 매출을 올리고 기업의 화합을 다지고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해야지만 우리 기업이 매출이 올라가는 지름길이다라는 거를 공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해서 그런 설명회 같은 데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서 나왔었던 어떤 제안들까지 우리 이해란 과장님께서 먼저 지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입을 하시고 지금 또 진행되는 상황까지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논의되어진 것과 또 행정과 또 논의를 통해서 반영돼야 될 것들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우리 이유영 위원님께 마이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충청도의 이의영 의원입니다. 오늘 ESG 경영하는 토론회를 보면서 우리 충북 기업도 아마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려면 또 우리 충북은 또 수출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려면 무엇보다도 ES 경영을 좀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아까 보니까 대호 특수강 안전환경팀 이성은 차장님께서 그 발표하실 때 보니까 아마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또 잘 들으셨으니까 또 환경 대상까지 받으시고 또 이렇게 하면서 많은 이 경영에 또 변화를 가져오면서 또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충북 기업도 적지만 이 작은 중소기업에서 엄청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노력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지금 충청북도에서 지금 이해란 기업짓을 과장님도 여기 이제 오셔서 토론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부에서 많은 지원을 아마 대책을 내놓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좀 들으면서 좀 좋아했던 부분이 많은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데도 아직 수령 안 신청한 기업이 없다고 보니까 아마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건지 이건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예산 세운 만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특히 우리 도의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ES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건 이 ES 경영을 하면서 기업에서 가장 필요하거나 또 한 건 아마 예산이나 이런 지원이 아마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예산을 세우면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좀 더 반영해서 ES 경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지금 조례가 제정돼 있고 지금 안 된 시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우리 도에서도 더 이상 더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보완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이 충북 기업들이 아마 대기업보다는 이 중소기업에서 상당히 좀 ESG 경영을 좀 잘 이용해야 될 텐데 경영하셔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 중소기업 아까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뭐 10인 이상 정도 이렇게 적은 인원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충북도 정말 이 기업인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뭐 무역을 한다든가 수출을 하려면 아마 탄소 이런 부분이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마 기업은 특히 이 ESG 경영을 잘해서 그 기업을 좀 성장시켜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도의회에서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이해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예산을 세워서 올리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여러분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도 지원해 주신다니까 아마도 우리가 지금 수년째 ESG 경영에 관련된 논의를 해오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어쩌면 우리 도민 일반인들께는 아직 피부로 이제 그동안 중소기업인들께서는 피부로 와닿지 않으시다가 최근에 피부로 와닿으실 거라고 봅니다. 이제 계속 이게 회자는 되지만 이것이 나의 문제로까지 느끼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아마도 지금 이런 논의들이 저희들이 수년 전부터 논의했었던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렇게까지 발전해 왔고 또한 준비하는 과정들 속에 함께 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한 그 와중에 함께 해주셨던 많은 분들께서 또 이 자리에도 또 계시고 또 계속해서 또 현장에서 또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우리 토론 발제자분들과 또 토론자분들도 말씀은 있으셨는데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플로어에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또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뭐 지금 저희가 조금 서둘러서 온 것은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토론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남겨두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부지런히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끝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제는 좀 자유로운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혹시라도 우리 토론자 발제자분들께서도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이런 자연스럽게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현장에 계신 분들 질문 고민을 좀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유튜브에 참여하신 분 중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우리 이성원 차장님께 질문인데요. 저희가 이제 잘된 결과만 이제 정리된 거를 보다 보니까 조금 더 추가 어떤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이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여러 내용 중에 재생에너지로 전환한 그 사례 중에 태양광을 적용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설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막상 실행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실제로 그걸 적용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좀 있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좀 추가
설명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예, 먼저 그 태양광 패널을 유후 공간 지붕 위에다 설치를 하기 위한 저희 그 조건이 건축이 2018년도에 지은 건축이라 그런 뭐 어떤 눈이나 비 이런 것들에 또 방어력 이런 것들에 대한 보강책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게 그게 가장 조금 검토가 좀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대표님을 가장 설득하는 게 가장 좀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비용이 드는 부분도 있고 그 지붕 위에다가 그런 걸 설치를 해가지고 나중에 정기적인 사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많았었는데요. 뭐 제가 그 부분을 검토서로 해서 그 위험에 대한 그 리스크를 제거할 방법을 찾아가지고 재차 더 보고를 드렸고 그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와 그 공단에서 그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자부담 비용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런 부분을 그 설득을 시켜서 2020년도에 설치를 했죠. 2020년도에 설치를 했고 가동 시간은 지금 뭐 해가 일출해서 일몰까지 해가지고 3-4시간 정도 가동이 풀 가동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계산을 했을 때 뭐 월 120만 원 정도, 연에 한 1,200만 원 정도의 좀 세이브되는 효과가 좀 있고요. 예, 이상입니다. 지금 후회하고 있진 않으시다는 얘기신 거죠? 예, 또 이게 이 사업 자체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재차 얘기했듯이 저는 ESG를 하려고 처음에 한 건 아니었고 회사 경영이 좀 어렵다 보니까 뭐 투자를 통해서 좀 기업 성장을 좀 할 수 있는 방향을 찾다 보니까 그런 거를 또 뭐 접하게 됐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뭐 홍보가 조금 덜 된 부분이 좀 기업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기업에서는 사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 도청, 시청 그 기관 사이트를 다 한 번씩 서치를 해요. 그래서 그달 공고 뜬 게 뭔가 이런 거를 좀 보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렇다가 일정 지나서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또한 일반 기업체에서는 그거 해서 되겠냐? 왜 담당자의 몫이거든요. 이게 누가 이걸 하겠다고 하면 이 기업 전체가 이거를 관심을 가져주고 아까 다 같이 자발적인 참여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담당자만 일이 많아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를 안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해소가 된다면 다른 방안으로 또 전환이 된다면 뭐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아주 좋은 질문과 아주 좋은 답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현장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은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하나의 커다란 과제는 인식 개선과 이제 확산을 하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아마도 이제 이런 체험을 하고 계시고 우선 실행을 해 오셨는데 알고 보니 우리가 ESG를 하고 있었네.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ESG 지표에 맞게 또 그런 또한 그동안 또 부족한 부분들을 또 채워나가시면서 그것을 또 계속 완성도를 높여가시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인식을 아직 못하고 계신 분들은 하면 정말로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미 하고 계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셔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또 도입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도 인식 확산 그리고 인식 개선을 위한 어떤 교육 홍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도에서든 우리 또 기업인들 내부에서든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사회적인 분위기를, 지역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도 또 반성이 되는 건 이게 우리 충북도 차원에서의 ESG 논의를 꾸준히 해오면서도 청주시에서 이 조례 재정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신경을 못 썼다라는 부분이 대단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 조만간 또 열심히 노력해서 청주시에도 조례 재정에 좀 더 조만간 제정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혹시 우리 이루 대표님 뭐 요즘 최근에 또 정말로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시면서 제가 아까 궁금하다고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이제 이렇게 추진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해 오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쩌면 이제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기업 경영하기도 힘든데 이것까지 다 챙겨야 돼? 그런데 이 매출이 2배로 증가하셨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비결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 것인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거라고 봅니다. 가장 기본은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도와주니까 사업이 성장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직원분들한테 요청하는 게 있어요. 모스바이오의 회사 사람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걸 첫 번째로 하고 있고요. 이 ESG 또한 실천하려면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전 구성이. 근데 매주 인문교육이나 ESG나 헬스업 이런 걸 도입하기 위해서 업무 시간에 30분씩을 해가지고 회의를 하거든요. 회사에서. 저희는 4일 근무 중에 이틀을 그렇게 하는 거는 큰 시간이에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근데 한 번은 인문학, 한 번은 ESG를 하고 있는데 실은 첫 번째는 사람이 상품이 돼야 된다. 우리 회사 직원들이 월급은 대표이사가 주는 게 아니라 저희를 찾아오는 거래처 손님이나 고객들이 주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 여기고 그다음에 또 상품을 상품답게 만들고 세 번째로는 기업 환경도 상품이다. 그래서 실은 회사에 와보시는 분들이 여기가 공장인지 사무실인지 연구실인지 모를 정도로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ESG의 G 쪽만 잠깐 얘기 드리면 저희는 매출을 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모든 직원들한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생산이 됐든 제약을 전공을 했든 오픈이 되고 있어가지고 뭐 명절 때 지금 엄청 바쁩니다. 근데 금년 2월달 같은 경우는 월급을 3달치를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달도 실은 명절 상품이 다 완판이 됐거든요. 벌써. 그러다 보니까 9월 달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 3달치 월급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3달치 월급을 주면 이렇게 매출이 2배로 뛴다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네, 직장인의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 동의됩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 그리고 이제 우리 협의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생겼어요. 사실 저희 위원회가 재작년부터 ESG를 테마로 해서 계속 논의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에도 이 주제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이걸 이렇게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 건가?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약간 재촉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큰 패러다임의 변화이고 이것들을 사람들이 인식하는 데에는 사람마다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기간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이것들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조금 더 확장된 개념에서 이렇게 포럼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오늘 포럼을 해보면서 느꼈던 거는 아까 라이즈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이 ESG 경영에서의 사람에 대한 수요, 그 전문 인력에 대한 필요가 점점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포럼에 학생들, 그 좀 젊은 친구들을 좀 공식적으로 학과나 이런 데에다 좀 요청을 해서 이런 포럼을 열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 친구들이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사실 이런 내용을 같이 공유하면 지역에서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이런 포럼이 될 것 같고요. 좀 너무 아까웠어요. 오늘 이야기를 우리끼리만 듣는다는 게 사실 좀 아까웠고, 다음 포럼은 좀 그렇게 기획을 해볼 것을 좀 제안도 드리고 저 스스로도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찔립니다. 이게 수업을 마치고 올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을 이 자리로 불러서 같이 여기서 살아있는 수업을 했어야 되는데, 예, 다음에는 네, 더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다음 기회에는 그렇게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지금 갑자기 좀 어떤 확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런 논의도 했었지만, 혹시 가능하다면 지역 방송사들과 논의를 통해서 우리 이런 결과물도 나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PD님들과 좀 한번 협의를 좀 해서 우리 패널 전체가 다는 아니더라도 한 4분 정도라도 이렇게 패널이 구성되어져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결과물과 또 기업 입장, 행정 입장 등등등을 한번 논의하는 자리를 한번 방송사에 제안 좀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자님 저도 예. 오늘 있었던 일이어서 한번 네, 공유하고 싶은데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 사회적 협동조합 휴먼케어라고 작년에 기획재정부에서 선정한 베스트 협동조합 어워드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된 바가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 상금이 크지 않았습니다. 아까 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기업의 매출이 느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가치가 확산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는데, 그렇게 어쨌든 명예롭게 베스트 어워드에서 돌봄 업종 분야에서 전국 최고라는 거를 찍고 잊고 있었는데, 오늘 기재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기재부에 미래전략국 지속가능 경제과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협동조합 주관하는 과인 것 같은데, 여기서 작년에 어워드에 선정되었던 이 기업들에게 그 경제과 과장님하고 그 기재부에 직원한 사람하고 진흥원 사람들하고 함께 와서 1년이 지나고 나서 조금 더 어떤 변화와 발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업에 직접 찾아와서 간담회를 좀 하고 싶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위탁시설이나 이런 데를 한번 순회를 해보고 그냥 격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도자료로 내서 전국에 여러 얼만큼 보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문별 전국의 6개 부문에 베스트 협동조합 어워드가 선정이 됐었거든요. 여기를 다 찾아다녀가면서 1년 동안의 그 변화를 한번 확인해 준다라고 하는 얘기는 현장에게 1년 전에 상금이 적어도 이 상에 선정되었다라는 명예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역사회 안에서 더 잘할 것을 결심하고 전국으로 또 홍보도 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이런 행정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딱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충북의 ESG 경영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미래는 발달하고 생각됩니다. 지금 다들 각 분야에서 그리고 각 영역에서 다들 노력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일적으로 이 부분들은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만큼 찾으실 때 그만큼 또 우리들은 부담도 될 것이고 과제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에 있어서 확산해야 될 것이고, 조금 전에 몇몇 가지들 우리 제안되었던 부분들은 이제 오늘 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것, 그런 것까지 함께 점검하고 또 다음 포럼 때는 좀 그런 점검하는 시간까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